태양그룹의 40층짜리 본사 건물은 그 자체로 거대한 권력의 상징처럼 여의도 하늘을 찌르고 있었다. 로비는 대리석과 유리 그리고 차가운 금속으로 마감되어 방문객을 압도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돈된 이곳에서 강지원은 자신의 순서를 기다리며 소파 한쪽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녀의 차림새는 이곳의 화려함과는 어울리지 않게 단정했지만 눈에 띄지 않는 네이비색 정장과 최소한의 화장뿐이었다. 그녀는 아레테 인베스트먼트라는 생소한 이름의 투자사 대표로 이곳에 왔다. 비서실에서는 그녀의 미팅 요청을 여러 차례 거절했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결국 진서바이오 인수권에 대한 긴급 보안 사항이라는 한 줄의 메시지가 최민혁 대표의 비서실장을 움직였다. 하지만 그 반응은 호의가 아닌 귀찮은 방해물을 빨리 처리하려는 듯한 시큰둥함이 전부였다. 마침내 비서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강지원 대표님, 들어오시죠.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경시가 묻어 있었다. 지원은 서류 가방을 들고 일어섰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차분했지만 1층 로비에서부터 최상층 CEO 집무실에 이르기까지 그녀를 훑어보던 무수한 시선들을 잊지 않았다. 그들은 모두 그녀를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 이물질처럼 취급했다. 최민혁 대표의 집무실은 웬만한 중소기업 사무실 전체보다 컸다. 한쪽 벽면 전체가 통유리로 되어 있어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방의 주인인 최민혁은 거대한 마호가니 책상 뒤편 최고급 가죽 의자에 몸을 묻고 있었다. 그는 지원이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통화 중이라는 핑계로 그녀를 세워둔 채 한참이나 서류를 뒤적였다.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그의 목소리는 자신감과 오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통화가 끝나자 그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나서야 고개를 들었다. 30 후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날카로운 눈매와 잘 관리된 외모. 하지만 그 눈빛은 상대를 평가하고 재단하는데 익숙한 포식자의 그것이었다. 아레테 인베스트먼트. 처음 듣는 이름이군. 그래서 진서 바이오에 대해 할 말이 뭐라고 했지? 시간 없으니 용건만 간단히 하지. 지원은 그의 책상 앞으로 다가갔지만 그는 앉으라는 말조차 하지 않았다. 지원은 개의치 않고 준비해온 얇은 보고서 한 부를 그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최민혁 대표님, 저는 오늘 저희 아레테의 분석 결과를 공유하기 위해 왔습니다. 현재 태양그룹이 추진 중인 진서바이오 인수는 심각한 재무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명확하게 사무실을 울렸다. 최민혁은 보고서 표지를 경멸적으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다. 위험? 강 대표라고 했나? 당신이 뭘 안다고 감히 태양그룹의 MA에 대해 논하는 거지? 우리가 이 건을 성사시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최고 전문가들을 동원했는지 알기나 하나. 그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팔짱을 꼈다. 노골적인 무시였다. 저는 대표님의 전문가들을 의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들의 분석에서 누락된 부분을 지적하고 싶을 뿐입니다. 지원은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진서바이오가 제출한 임상 3상 데이터는 심각하게 과장되어 있습니다. 특히 핵심 파이프라인의 성공 가능성은 부풀려졌고 그 이면에는 최민혁이 손을 들어 그녀의 말을 잘랐다. 됐어. 그의 목소리가 싸늘하게 가라앉았다. 그런 뜬소문으로 주가를 조작하려는 세력들이 한둘인 줄 아나? 당신도 그중 하나겠지. 이 작은 보고서 하나로 우리를 흔들 수 있을 거라 생각했나? 아니면 떡고물이라도 좀 받아가고 싶은 건가? 그의 말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지원에게 날아왔다. 지원은 잠시 그를 응시했다. 그녀의 눈은 깊고 고요했다. 저희는 금전적인 이득을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태양그룹의 소액 주주이기도 합니다.
이번 인수가 강행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모든 주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저희는 단지 진실을 경고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주주. 최민혁은 마치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농담을 들은 사람처럼 크게 웃었다. 당신들 같은 피라미가 가진 주식이 몇 주나 된다고 감히 주주 운운하는 거야? 1%? 아니면 0.1%? 그 정도 지분으로 여기가 당신들 놀이터가 될 것 같아?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위압적인 그림자가 지원을 덮었다. 그는 지원이 내민 보고서를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단 한 장도 넘겨보지 않은 채 천천히 그것을 구기기 시작했다. 종이가 뭉개지는 소리가 사무실의 정적을 깼다. 이게 당신이 말하는 진실인가? 내 눈엔 그저 쓰레기 조각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데. 그는 구겨진 종이 뭉치를 옆에 있는 쓰레기통을 향해 경멸적으로 던져버렸다. 강지원 씨, 당신이 뭘 믿고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세상은 당신 같은 이상주의자가 상상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아. 힘이 곧 정이고 돈이 곧 진실이야. 태양그룹이 결정하면 그게 곧 길이 되는 거라고. 그는 책상을 돌아 지원의 바로 앞까지 다가왔다. 그의 눈에는 노골적인 경멸과 함께 그녀의 젊음과 외견에 대한 모욕감까지 서려 있었다.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그리고 당신네 그 구멍가게 같은 회사. 내일 당장이라도 문 닫게 만들 수 있다는 걸 명심해. 그는 손가락으로 문을 가리켰다. 이제 볼일 끝났으면 당장 꺼져. 비서, 이 여자 당장 끌어내. 그의 고함 소리에 문이 벌컥 열리고 비서가 놀란 표정으로 달려왔다. 지원은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돌아서기 전 최민혁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시선은 분노나 굴욕이 아닌 차가운 연민과 확신에 차 있었다. 대표님, 오늘 이 만남을 반드시 기억하게 되실 겁니다. 그녀는 목례조차 하지 않고 돌아서서 집무실을 나왔다. 그녀의 등 뒤로 최민혁의 욕설이 희미하게 들려왔다. 로비를 다시 가로지르는 그녀의 발걸음은 들어올 때와 마찬가지로 침착했다. 비서와 경비원들의 조롱 섞인 시선이 등 뒤에 꽂혔지만 그녀의 표정은 미동조차 없었다. 태양그룹의 거대한 회전문을 밀고 나온 순간 차가운 도시의 바람이 그녀의 얼굴을 스쳤다. 그녀는 잠시 멈춰서서 자신을 압도하려 했던 거대한 빌딩을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평온하지 않았다. 깊은 곳에서부터 타오르는 차가운 불꽃이 일렁였다. 그녀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단축번호 1번을 눌렀다. 신호음이 한 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다. 나야, 예상대로야. 그는 스스로 무덤을 팠어. 지금부터 심판 1단계를 개시해. 태양그룹의 모든 것을 샅샅이 뒤져. 개미 한 마리도 놓치지 마. 전화를 끄는 지원은 택시를 잡지 않고 거리로 걸어 나갔다. 그녀의 모습은 금방이라도 거대한 도시의 인파 속으로 사라질 듯 평범해 보였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지금 이 순간 거대한 태양을 무너뜨릴 가장 치명적인 그림자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최민혁이 쓰레기통에 처박은 그 보고서는 모든 것을 끝장낼 전쟁의 서막에 불과했다. 강지원이 태양그룹의 거대한 건물을 등지고 걸어 나온 곳은 여의도가 아닌 강남의 한적한 이면 도로에 위치한 낡은 5층짜리 상가 건물이었다. 아레테 인베스트먼트라는 작은 간판은 3층의 한쪽 구석에 먼지 쌓인 채 붙어 있었다. 겉보기에는 소규모 자문사나 유령 회사처럼 보였지만 지원은 익숙하게 건물로 들어가 구석의 엘리베이터에 탔다. 3층 버튼 대신 그녀는 숨겨진 패널에 보안 카드를 대고 지문을 인식시켰다. 엘리베이터는 3층을 그냥 지나쳐 지하 2층으로 소리 없이 하강했다. 문이 열리자 밖의 낡은 건물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졌다. 밝은 백색 광 아래
수십 개의 모니터가 설치된 거대한 오퍼레이션 룸이었다. 방탄유리로 마감된 벽면과 최고 수준의 보안 설비, 그리고 그 안에서 쉴 새 없이 움직이는 10여 명의 전문가들. 이곳이 바로 아레테의 진짜 심장이었다. 지원이 안으로 들어서자 중앙통제실에서 두 사람이 그녀를 맞이했다. 데이터 분석 총괄 윤기태 팀장과 재무 분석 총괄 박시연 팀장이었다. 윤기태는 헝클어진 머리에 안경을 쓴 천재 해커 스타일이었지만 그의 눈은 누구보다 날카롭게 숫자를 꿰뚫어 보았다. 박시연은 전직 검찰 특수부 소속 회계사로 기업 비리의 냄새를 맡는 데는 동물적인 감각을 지닌 여성이었다. 대표님, 표정 안 좋으시네요. 역시나였습니까? 박시연이 차가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물었다. 그녀는 이미 최민혁의 반응을 예상하고 있었다. 지원은 들고 있던 가방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겉옷을 벗었다. 예상을 뛰어넘었어. 그는 보고서를 구겨서 쓰레기통에 버렸지. 내 면전에서 윤기태가 키보드를 두드리다 말고 헛웃음을 쳤다. 멍청한 건지 용감한 건지. 그래서 우리가 플랜 B로 가야 한다는 걸 스스로 증명해준 셈이군요. 그는 거대한 스크린에 프로젝트 심판이라는 코드네임을 띄웠다. 최민혁이 스스로 문을 닫았으니 우리가 열어줄 필요는 없겠죠. 지원이 메인 스크린 앞에 섰다. 그녀의 차가운 시선이 방 안의 모든 팀원들을 향했다. 맞아. 최민혁은 경고를 모욕으로 받아들였고 스스로 파멸을 선택했어. 지금 이 시간부로 프로젝트 심판을 공식적으로 개시한다. 우리의 목표는 더 이상 태양그룹의 손실을 막는 것이 아니야. 부패한 경영진을 끌어내리고 그들이 훔치려 한 것을 되찾아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다. 그녀의 선언에 팀원들의 눈빛이 달라졌다. 그들은 단순한 투자 분석가가 아니었다. 그들은 강지원이 수년에 걸쳐 발굴하고 영입한 각자의 분야에서 상처받고 밀려났지만 정의를 포기하지 않은 정의 용사들이었다. 박 팀장, 진서바이오건부터 다시 브리핑해. 우리가 놓친 게 아니라 그가 숨긴 것을 찾아내. 박시연이 스크린 앞으로 나섰다. 진서바이오 MA 건 표면적으로는 완벽합니다. 시너지 효과, 미래 가치 전부 그럴듯하게 포장되어 있죠. 하지만 대표님 지시대로 거래 구조 자체를 파고들었습니다. 그녀는 복잡한 지분 구조도를 화면에 띄웠다. 진서바이오 자체는 깨끗합니다. 문제는 태양그룹이 진서바이오를 인수한 직후에 벌어질 일입니다. 그녀는 한 지점을 확대했다. 진서바이오는 최근 자신들의 핵심 특허 몇 가지를 분리해서 조세 도피처인 케이맨 제도에 JNB 홀딩스라는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해 이전시켰습니다. 서류상으로는 효율적인 글로벌 라이선스 관리가 목적이라고 되어 있죠. 하지만 우리가 분석한 결과 이 특허들의 가치는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부풀려진 쓰레기죠. 윤기태가 설명을 이어받았다. 재미있는 건 이 JNB 홀딩스의 가치입니다. 그들은 이 쓰레기 특허를 담보로 5천억 원의 가치를 평가받았습니다. 그리고 태양그룹의 인수 계약서에는 인수 후 30일 이내에 진서바이오의 모든 자회사를 100% 통합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태양그룹은 진서바이오를 8천억에 인수한 뒤 곧바로 이 5천억짜리 유령 회사를 추가로 사들여야 하는 겁니다. 방 안에 있던 모두가 숨을 죽였다. 이것은 단순한 과대평가가 아니었다. 결국 최민혁은 태양그룹에 돈 8천억을 들여 진서바이오를 사고 그중 5천억은 JNB 홀딩스라는 자기 주머니로 빼돌리려는 계획이었군. 지원이 차갑게 결론 내렸다. 8천억짜리 MA는 사실상 5천억 규모의 횡령을 감추기 위한 거대한 연막이었던 것이다. 정확합니다. 최민혁은 진서바이오의 현 경영진과 이미 손을 잡았습니다. 그들은 MA 성사 후 막대한 보상금을 받고
JNB 홀딩스 설립에 협조한 대가로 횡령금의 일부를 나눠 갖기로 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박시연의 보고는 냉정했다. 지원은 눈을 감았다. 주주들에게 돌아가야 할 수천억의 돈이 한 개인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공중으로 사라질 위기였다. 윤 팀장, JNB 홀딩스, 그 껍데기 회사, 실소유주 추적은? 지원이 물었다. 쉽지 않았습니다. 케이맨 제도의 유령 법인들은 보통 여러 겹의 대리인으로 막혀 있죠. 하지만 그들에겐 실수가 있었습니다. 윤기태가 웃으며 다른 화면을 띄웠다. 그것은 스위스의 한 프라이빗 뱅크 계좌 정보였다. JNB 홀딩스의 법인 등기 이사 중 한 명, 데이비드 챙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는 여러 차명 계좌의 관리인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우리는 그의 디지털 발자국을 역추적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3개월 전 스위스에서 누군가를 만난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화면에는 흐릿한 CCTV 영상이 나타났다. 누구지? 태양그룹 최민혁 대표의 비서실장 김영훈입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최민혁은 직접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가장 충직한 개를 보내 횡령 자금을 관리할 계좌를 확보하고 페이퍼 컴퍼니의 이사를 직접 만난 것이다. 이것은 빼도 박도 못할 증거였다. 지원은 다시 눈을 떴다. 이제 그녀의 눈에는 연민 대신 냉혹한 결단만이 남아 있었다. 좋아, 증거는 확보됐다. 하지만 이걸 지금 터뜨리면 최민혁은 꼬리 자르기에 급급할 거야. 김영훈 비서실장에게 모든 걸 뒤집어 씌우고 자신은 피해자인 척 빠져나가겠지. 우리는 그렇게 두지 않아. 그녀는 팀원들을 둘러보았다. 박 팀장, 태양그룹의 전체 재무제표를 다시 검토해. 이번 MA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분명 무리한 자금 조달을 했을 거야. 그 과정에서 발생한 다른 불법이나 배임 행위를 추가로 찾아내. 압박 카드는 많을수록 좋아. 네, 대표님. 이미 진행 중입니다. 아마 내일 아침까지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 겁니다. 윤 팀장. 지원이 윤기태를 바라보았다. 김영훈 비서실장과 데이비드 챙, 그리고 JNB 홀딩스와 연결된 모든 계좌의 자금 흐름을 실시간으로 추적해. 돈이 최종적으로 어디로 향하는지 최민혁의 개인 계좌로 연결되는 결정적 한 방을 찾아내야 해. 그리고 지원은 잠시 말을 멈췄다. 태양그룹 이사회의 모든 이사들, 그들의 모든 것을 파헤쳐 금융기록, 개인적인 약점, 최민혁과의 관계, 누가 최민혁의 사람이고 누가 돈에 매수됐으며 누가 두려움에 굴복했는지 전부 알아내. 주주총회는 결국 표 싸움이야. 우리는 그들의 표가 어디로 향해야 할지 정확하게 알려줘야 하니까. 지원의 명령은 단호했다. 프로젝트 심판은 시작됐다. 최민혁이 우리에게 며칠의 시간을 줬다고 생각하겠지만 그 며칠이 그의 제국을 무너뜨리는 시간이 될 거다. 모두 움직여. 팀원들은 일제히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다시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아래태에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가 태양그룹이라는 거대한 목표물을 향해 촘촘하게 펼쳐지기 시작했다. 강지원이 태양그룹 본사를 떠난 다음 날 아침 최민혁 대표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출근했다. 어제 그 여자가 남기고 간 불쾌한 잔상이 그의 심기를 건드렸다. 그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여의도를 내려다보며 값비싼 시가를 태웠다. 그의 완벽한 통제하에 있던 제국에 감히 흙을 묻히려는 시도. 그는 그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그는 인터폰을 눌러 김영훈 비서실장을 호출했다. 김 실장은 최민혁의 의중을 귀신같이 읽어내는 인물이었고 그의 손을 더럽히는 일을 마다하지 않는 충복이었다. 어제 그 여자 아레테 인베스트먼트 강지원이라고 했나? 정체가 뭐야? 최민혁이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다. 김 실장은 이미 준비했다는 듯 태블릿 PC를 내밀었다. 간단히 조회해봤습니다. 3년 전에 설립된 소규모 자문사입니다. 자본금 5억, 직원 수 5명 남짓. 이렇다 할 실적도 없습니다. 강지원 대표에 대한 정보도 거의 없습니다. 말 그대로 하찮은 수준입니다. 김 실장의 보고는 사실에 기반했지만 그것은 아레테가 의도적으로 외부에 노출한 껍데기 정보였다. 최민혁은 코웃음을 쳤다. 하찮은 것들이 꼭 이렇게 기어오르지. 그는 시가를 재떨이에 비벼 껐다. 그런 족속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알아? 진짜 힘이야. 자신들이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힘으로 짓밟아버리면 다시는 기어오를 생각조차 못하게 되지. 그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김 실장, 두 가지를 지시하지. 첫째, 진서바이오 MA 건 일정을 최대한 앞당겨 이번 주 내로 이사회를 소집하고 다음 주에 바로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반대하는 놈들이 있다면 그들이 왜 반대하면 안 되는지 확실하게 설득해. 돈이든 약점이든 뭐든 사용해. 그의 명령은 단호했다. 둘째, 그가 잠시 말을 이었다. 그 강지원이라는 여자, 그냥 둬서는 안 되겠어. 본보기로 삼아야지.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김 실장에게 다가갔다. 합법이든 불법이든 상관없어. 그 여자의 모든 것을 캐내. 사생활, 자금 출처, 세무기록, 뭐라도 좋아. 먼지를 털어서 안 나오면 만들어서라도 찾아내. 아레테 인베스트먼트라는 그 구멍가게 당장 문 닫게 만들어. 내가 왜 태양그룹의 최민혁인지, 감히 나를 가르치려던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지 뼛속까지 느끼게 해줘. 김영훈 실장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그는 최민혁이 대표가 아닌 회장이라고 불리길 원하는 순간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것은 최민혁이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자신만의 왕국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명령할 때였다. 김 실장이 나간 직후 최민혁은 태양그룹의 핵심 계열사 사장단과 이사들을 차례로 호출했다. 회의실의 공기는 무거웠다. 몇몇 이사들은 진서바이오의 고평가 논란과 자금 조달 방식의 위험성에 대해 우려를 표하려 했지만 최민혁은 그들의 말을 가차없이 잘랐다. 박 이사님, 요즘 건강이 안 좋아 보이시던데 자제분 유학 자금은 문제없이 해결됐습니까? 그는 웃고 있었지만 그 말은 명백한 협박이었다. 박 이사는 태양그룹의 장학재단을 통해 아들의 유학 자금을 지원받고 있었다. 다른 이사에게는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문제를 거론하며 그의 입을 막았다. 최민혁은 회의 내내 시너지, 미래 성장 동력 같은 거창한 단어들을 내뱉었지만 실제로 그가 사용한 무기는 공포와 탐욕이었다. 이번 MA는 태양의 미래를 위한 결단입니다. 이 결단에 동참하는 분들에게는 그에 합당한 보상이 따를 겁니다. 하지만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개인의 안위에만 급급한 분들은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사들은 침묵했다. 그들의 침묵은 곧 동의였다. 최민혁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일방적으로 이사회와 주주총회 일정을 확정했다. 진서바이오 인수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처럼 굳어지는 듯했다. 언론 역시 태양그룹이 뿌린 막대한 홍보 자금에 움직였다. 연일 태양그룹의 차세대 먹거리 확보, 최민혁 대표의 과감한 승부수와 같은 긍정적인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한편 김영훈 실장은 최민혁의 두 번째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움직였다. 그는 자신이 관리하는 그림자 조직을 동원했다. 전직 국정원 요원, 특수부 검찰, 수사관 출신들로 구성된 이들은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서 태양그룹의 어두운 일들을 처리해왔다. 김 실장은 그들에게 아르테 인베스트먼트와 강지원에 대한 모든 것을
24시간 내에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그들은 즉시 움직였다. 아레테의 낡은 상가 건물 주변에 감시조가 배치되었고 전문 해커가 아레테의 빈약해 보이는 서버에 침투를 시도했다. 그들은 강지원의 개인 통신 기록과 금융 거래 내역을 불법으로 조회하기 시작했다. 최민혁의 말처럼 그들은 먼지를 만들어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바로 그 시각 아레테의 지하 벙커. 대표님, 예상대로 물었습니다. 윤기태 팀장의 목소리에 희미한 흥분이 감돌았다. 그의 모니터에는 태양그룹의 그림자 조직이 아레테의 방화벽을 두드리는 실시간 로그가 붉은 경고등으로 표시되고 있었다. 수준이 꽤 높네요. 웬만한 기업 보안망은 그냥 뚫고 들어갈 실력입니다. 지원은 차가운 표정으로 스크린을 응시했다. 그들이 뭘 보고 있나? 저희가 미리 심어둔 더미 파일에 접근 중입니다. 대표님이 예측하신 대로 그들은 우리가 자본금 5억짜리 소규모 자문사라고 확신하게 될 겁니다. 강지원 대표님의 개인 정보 역시 저희가 만들어둔 평범한 프로필을 보고 있습니다. 최민혁의 공격은 정확히 지원의 유도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좋아. 그들이 우리를 얕보게 내버려둬. 그들이 불법적으로 우리를 감시하고 해킹하려는 모든 시도를 증거로 기록해. 김영훈 실장이 누구와 접촉하는지 그 그림자 조직의 실체까지 전부 파악해. 최민혁의 손발을 먼저 묶어야 하니까. 박시연 팀장이 새로운 보고서를 들고 다가왔다. 대표님, 예상대로입니다. 최민혁이 에메일을 서두르면서 자금 조달에 무리수를 뒀습니다. 태양물산의 자산을 담보로 무리한 대출을 일으켰고 그 과정에서 이사회의 승인 절차를 무시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배임입니다. 지원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다. 퍼즐이 맞춰지는군. 최민혁은 지금 스스로 무덤을 더 깊게 파고 있어. 그녀는 거대한 스크린에 뜬 태양그룹 이사진의 명단을 바라보았다. 최민혁이 그들을 협박하고 매수했듯이 우리도 그들에게 선택지를 줘야 해. 박 팀장, 우리가 확보한 이사들의 약점 리스트와 최민혁의 배임 증거를 교차 분석해. 누가 가장 먼저 돌아설지, 누구를 가장 세게 흔들어야 할지 선별해. 그때 윤기태가 다급하게 외쳤다. 대표님, 방금 김영훈 실장이 누군가와 접촉했습니다. 저희가 추적하던 해결사입니다. 강 대표님에 대한 물리적인 경고를 지시하는 내용입니다. 윤기태의 얼굴이 굳어졌다. 단순한 조사를 넘어 신체적인 위협이 시작된 것이다. 방 안의 공기가 순간적으로 차가워졌다. 하지만 지원은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눈은 더 냉정하게 타올랐다. 최민혁이 드디어 이성을 잃었군. 그가 얼마나 추악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 그 바닥을 스스로 보여주기 시작했어. 그녀는 윤기태를 바라보았다. 그 해결사의 정보 전부 확보해. 그리고 지원은 잠시 말을 멈추고 팀원들을 둘러보았다. 이제부터 한순간도 방심하지 마. 적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더럽고 비열하게 나올 거야. 하지만 기억해. 그들이 어둠 속에서 움직일수록 우리의 심판은 더 밝은 곳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김영훈 실장이 고용한 해결사의 움직임은 신속하고 노골적이었다. 그날 밤 강지원이 아레테의 벙커를 나와 겉보기에 거주지인 낡은 오피스텔로 향하는 길목, 좁은 골목길에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헤드라이트를 끈 채 그녀를 향해 무섭게 돌진했다. 의도적인 위협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강지원이 평범한 여성이 아니라는 것을 몰랐다. 지원은 차가 돌진하는 찰나 몸을 날리는 대신 옆에 주차된 트럭 뒤에 좁은 틈으로 몸을 숨겼다. 끼익 하는 날카로운 마찰음과 함께 세단은 그녀가 방금 서 있던 자리를 스치듯 지나 벽에 부딪히기 직전 멈춰섰다. 차창이 내려가고
험악한 인상의 남자가 그녀를 노려보며 씹어 뱉었다. 운 좋은 줄 알아. 다음은 없어. 그 말은 명백한 살해 협박이었다. 지원은 먼지를 털어내며 일어섰다. 그녀의 눈에는 공포 대신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다. 최민혁이 드디어 선을 넘었군. 그녀는 주머니 속의 소형 녹음기가 모든 상황을 기록했음을 확인했다. 골목길 CCTV 사각지대에서 벌어진 일이었지만 그녀는 이미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대비하고 있었다. 그녀의 귀에 꽂힌 초소형 이어피스에서는 윤기태의 다급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대표님, 괜찮으십니까? 차량 번호 확보했습니다. 추적 개시합니다. 추적은 나중 문제야. 저들의 의도를 확보했으니 그걸로 됐어. 지원은 태연하게 오피스텔로 향했다. 그녀가 문을 열고 들어간 곳은 겉보기와 달리 아래태의 지하 벙커와 직통으로 연결된 또 다른 안전 가옥이었다. 그녀가 방금 겪은 위협은 최민혁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또 하나의 증거가 될 터였다. 벙커로 복귀한 지원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박시연 팀장의 굳은 얼굴이었다. 대표님, 방금 태양그룹 이사회 일정이 공시되었습니다. 3일 뒤입니다. 주주총회는 그로부터 5일 뒤고요. 미친 속도입니다. 최민혁이 모든 것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3일 안에 이사회를 막지 못하면 주주총회는 요식행위에 불과할 터였다. 놈들이 서두르는군. 김 실장이 보낸 선물을 보니 그만큼 절박하다는 뜻이겠지. 지원이 젖은 머리카락을 수건으로 닦으며 말했다. 그때 윤기태가 모니터 앞에서 환호성을 질렀다. 찾았습니다. 드디어 뚫었어요. 스위스 계좌 JMB 홀딩스의 자금 흐름입니다. 모든 팀원들의 시선이 중앙 스크린으로 향했다. 화면에는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힌 자금 흐름도가 나타났다. 데이비드 챙의 계좌는 허수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김영훈 실장과 접촉한 후 제3의 국가에 있는 신탁 계좌로 소액의 테스트 자금을 보낸 것을 포착했습니다. 그 신탁 계좌의 보안을 역으로 추적해 들어갔습니다. 윤기태가 엔터키를 치자 최종 목적지가 드러났다. JNB 홀딩스로 들어올 5천억 원. 그 돈은 인수 승인 직후 128개의 개별 계좌로 쪼개져 세탁된 뒤 최종적으로 단 하나의 프라이빗 신탁 계좌로 모이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탁의 유일한 수익자. 화면에 단어 하나가 떴다. 헬리오스, 헬리오스? 박시연이 의아해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태양신입니다. 최민혁의 오만함이 묻어나는 장명 센스로군요. 윤기태가 혀를 찼다. 하지만 지원은 달랐다. 그녀는 즉시 관련 정보를 검색했다. 아니, 이건 단순한 장명이 아니야. 그녀는 스크린에 경마 정보 사이트를 띄웠다. 최민혁은 개인적으로 호주의 경주마 목장을 소유하고 있어. 그리고 그가 가장 아끼는 작년 그랑프리 우승마의 이름이 바로 헬리오스다. 방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삼켰다. 이것은 추측이 아니었다. 최민혁이 자신의 불법적인 부를 담을 그릇에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에 이름을 붙인 것이다. 이것이 바로 스모킹건 결정적 증거였다. 박시연이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당장 이걸 언론에 터뜨리시죠. 태양그룹 주가는 폭락할 거고 최민혁은 검찰에 소환될 겁니다. 이사회고 주총이고 다 끝장입니다. 하지만 지원은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이성적으로 빛났다. 아니, 지금 터뜨리면 안 돼. 그녀의 말에 팀원들이 의아해했다. 최민혁은 꼬리 자르기의 명수야. 헬리오스. 그저 취향일 뿐이라고 발뺌하겠지. 모든 걸 김영훈 실장이나 데이비드 챙에게 뒤집어 씌우고 자신은 믿었던 부하에게 배신당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할 거야. 언론은 며칠 떠들다가 잠잠해질 거고 그는 막대한 손해를 입겠지만 살아남겠지.
그리고 우리에게 복수할 거야. 지원은 스크린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우리의 목적은 그에게 상처를 입히는 게 아니야. 그를 완전히 끝장내야 해. 그가 그토록 사랑하는 태양그룹 회장이라는 자리에서 그를 지지하는 모든 사람들의 손으로 끌어내려지게 만들어야 해. 그가 가장 경멸했던 주주들 앞에서 그녀는 전략을 수정했다. 지금부터 심리전에 들어간다. 최민혁을 직접 공격하는 게 아니라 그의 성을 바치고 있는 기둥들을 하나씩 빼낼 거야. 그녀는 박시연을 바라봤다. 박 팀장, 맞춤형 보고서를 준비해. 대상별로 다르게. 첫째, 태양그룹의 최대 기관 투자자인 국민연금과 주요 자산운용사들. 그들에게는 JNB 홀딩스의 존재와 진서바이오의 고평가 리스크, 그리고 태양물산의 불법 자산담보대출로 인한 재무 건전성 악화 문제만을 지적하는 익명의 보고서를 보내. 횡령이라는 단어는 빼. 그들은 범죄 수사관이 아니라 투자자야. 그들이 우려해야 할 것은 손실이니까. 둘째, 태양그룹의 주거래 은행장. 그에게는 태양물산의 배임 행위에 초점을 맞춘 자료를 보내. 최민혁의 독단적인 결정이 은행의 채권 회수에 얼마나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숫자로 보여줘. 셋째, 지원은 이사진 명단을 가리켰다. 최민혁의 편에 섰지만 약점이 잡혀 있거나 소극적으로 동조하는 이사들. 그들에게는 그들의 약점, 우리가 파악한과 최민혁의 배임 증거, JNB 홀딩스 자료 제외를 동시에 보내 선택하라는 거지. 침몰하는 배에 함께 탈 것인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뛰어내릴 것인지. 지원의 전략은 치밀했다. 그것은 최민혁을 고립시키는 전략이었다. 윤 팀장, 이 모든 자료는 절대 추적 불가능한 경로로 바로 내일 아침 관련자들의 책상 위에 동시에 도착해야 해. 그리고 우리가 확보한 헬리오스 계좌와 김 실장의 살인교사 증거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을 위해 아껴둬. 팀원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아레테의 벙커는 거대한 태양 제국을 무너뜨리기 위한 보이지 않는 전쟁을 준비하는 사령부가 되었다. 지원은 창밖을 내다보는 대신 자신을 죽이려 했던 그 검은 세단의 번호가 적힌 메모지를 바라보았다. 최민혁, 넌 네가 쥔 칼에 스스로 찔리게 될 거야. 네가 가장 믿었던 것들에게서부터. 그녀의 낮은 목소리가 조용한 벙커를 울렸다. 다음 날 아침 태양그룹과 관련된 핵심 인물들의 책상 위에 동시에 정체불명의 서류 봉투가 배달되었다. 발신인이나 주소는 없었다. 그저 태양그룹의 미래를 우려하는 한 주주로부터라는 문구만 인쇄되어 있을 뿐이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아시아 최대의 기관 투자자이자 태양그룹의 5% 지분을 보유한 핵심 주주였다. 투자 이 팀장은 평소처럼 출근해 커피를 한 잔 마시려다 자신의 책상 위에 놓인 두툼한 봉투를 발견했다. 그는 대수롭지 않게 봉투를 뜯었다. 그 안에는 진서바이오 MA의 잠재적 리스크 분석이라는 제목의 보고서가 들어있었다. 그는 처음 몇 장을 넘기다 미간을 찌푸렸다. 보고서는 매우 전문적이고 냉철한 논조로 작성되어 있었다. 진서바이오의 핵심 파이프라인 가치가 어떻게 부풀려졌는지, JNB 홀딩스라는 정체불명의 자회사로 인해 발생할 우발 부채의 규모가 얼마인지가 조목조목 적혀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최민혁 대표가 MA 자금을 무리하게 조달하기 위해 태양물산의 자산을 불법적으로 담보 제공한 정황까지 첨부되어 있었다. 팀장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단순한 경영 실수가 아니었다. 이건 자신들의 투자 원금을 수천억 원이나 날려버릴 수 있는 시한폭탄이었다. 이게 도대체 뭐야? 그는 즉시 본부장실로 뛰어들어갔다. 그날 오전 국민연금은 태양그룹 IR팀에 보고서 내용에 대한 긴급 해명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내부적으로는 비상리스크관리위원회를 소집했다.
같은 시각 태양그룹의 주거래 은행인 한영은행의 은행장실. 은행장 역시 비슷한 봉투를 받았다. 그의 보고서 내용은 조금 달랐다. JNB 홀딩스나 신약 가치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 대신 보고서는 오직 태양물산 자산담보대출의 불법성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었다. 최민혁이 이사회 승인 없이 독단적으로 처리한 배임 행위의 증거가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은행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만약 이것이 공론화되면 태양그룹은 즉각 기한이익을 상실하게 되고 은행은 수조 원에 달하는 대출금을 회수 불가능한 부실 채권으로 떠안아야 했다. 더 큰 문제는 이 불법 대출을 승인해준 과정에서 은행 측 실무진의 과실이 있었다는 점이었다. 이런 미친 최민혁이 우리까지 끌고 들어가려 했어. 은행장은 즉시 여신 관리부를 호출했다. 당장 태양그룹의 모든 추가 신용 공여를 중단해. 그리고 최민혁 대표, 아니 최민혁 씨에게 당장 나하고 직접 만나야 한다고 전해. 대출 담보에 심각한 훼손이 발견되었다고. 가장 큰 혼란이 닥친 곳은 태양그룹 내부, 바로 이사들이었다. 최민혁의 협박과 회유에 못 이겨 동조했던 이사들은 각자 다른 내용의 선물을 받았다. 아들의 유학 자금 문제를 지적받았던 박 이사는 봉투를 열어보고 심장이 멎는 듯했다. 봉투 안에는 자신의 아들이 현지에서 마약 파티에 연루되었으나 태양그룹 법무팀의 도움으로 무마되었던 사건 기록 사본이 들어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최민혁의 태양물산 배임 행위 증거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메시지는 분명했다. 당신의 약점은 이미 노출되었다. 침몰하는 최민혁의 배에 같이 탈 것인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뛰어내릴 것인가? 다른 이사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내역, 내연녀에게 제공한 법인카드 사용 내역, 그들의 가장 추악한 비밀이 최민혁의 범죄 증거와 함께 배달된 것이다. 이사들은 공포에 휩싸였다. 그들은 즉시 서로에게 비밀리에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당신도 받았소? 이게 도대체 누가 보낸 거지? 최 대표가 우릴 버릴 수도 있어. 아니,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해. 그동안 최민혁의 독재에 숨죽였던 이사들 사이에 처음으로 반기를 들려는 움직임이 생겨났다. 그들은 최민혁이 소집한 3일 뒤에 이사회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논의하기 위해 비밀 회동을 주선하기 시작했다. 최민혁 대표는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서 자신의 집무실에 앉아 있었다. 그는 아침부터 빗발치는 전화에 시달리고 있었다. 국민연금에 격앙된 항의, 한영은행장의 날, 선, 통보, 그리고 갑자기 급체나 가족의 병환을 핑계로 전화를 피하는 이사들까지.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그는 재떨이를 집어 벽에 던졌다. 그는 직감적으로 어제 자신을 찾아왔던 그 하찮은 여자 강지원을 떠올렸다. 하지만 그저 감일 뿐이었다. 김영훈 실장이 동원한 그림자 조직은 아레테 인베스트먼트의 껍데기 서버와 강지원의 위장 거주지만 맴돌다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회장님, 그 여자는 마치 유령 같습니다. 모든 기록이 깨끗하지만 그게 더 이상합니다. 김 실장의 보고는 최민혁의 분노를 더욱 부채질했다. 그 해결사 놈들은 뭘 한 거야? 최민혁이 김 실장의 멱살을 잡을 듯 소리쳤다. 분명히 경고하라고 했는데 놓쳤단 말인가? 그렇습니다. 목표물이 예상외로 민첩했고 현재는 행방이 묘연합니다. 김 실장도 당황하긴 마찬가지였다. 자신들이 동원한 프로가 아마추어 같은 여자 하나를 놓쳤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최민혁은 김 실장을 밀쳐냈다. 그는 창밖을 노려보며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이건 함정이야. 그 여자가 파놓은 함정이라고. 그는 자신이 경멸했던 그 여자가 자신의 제국 전체를 흔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고립되고 있었다. 좋아. 그렇게 나오겠다. 이거지. 그의 눈에 도끼가 서렸다. 김 실장, 당장 이사들 뒷조사 다시 해. 지금 나를 배신하려는 놈들, 모조리 속가네. 한영은행. 그 늙은 여우놈도 마찬가지야. 그놈이 덮어놓은 비리도 꽤 될 거다. 전부 찾아내. 내가 무너지면 다 같이 죽는다는 걸 알려줘야지. 최민혁은 이제 방어가 아닌 전면전을 준비하기 시작했. 그는 이사회 따위는 자신이 여전히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 시각 강지원은 최민혁이 날뛰는 여의도에서 멀리 떨어진 평창동의 한적한 저택을 방문하고 있었다. 그곳은 태양그룹의 창업주이자 최민혁의 아버지 최정수 명예회장의 거처였다. 그는 몇 년 전 아들에게 모든 경영권을 물려주고 은퇴했지만 여전히 그룹의 상징적인 존재였다. 지원은 아레테 인베스트먼트 대표 강지원이라는 이름으로 정식 면담을 요청했다. 늙은 집사는 그녀의 단정한 차림새와 당당한 태도를 보고 뜻밖의 최 명예회장에게 그녀를 안내했다. 최 명예회장은 정원에서 분재를 손질하고 있었다. 아들의 오만함과는 다른 세월의 깊이가 느껴지는 노인이었다. 아레테 인베스트먼트라 처음 듣는 이름이군. 헌데 무슨 일로 이 늙은이를 찾아왔소? 최정수 회장이 가위를 내려놓고 지원을 바라보았다. 명예회장님, 지원은 예의를 갖추어 절을 한 뒤 본론을 꺼냈다. 저는 태양그룹의 주주로서 회장님께 간곡히 드릴 말씀이 있어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헬리오스나 횡령 같은 자극적인 단어는 꺼내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최민혁이 추진 중인 진서바이오 MA가 태양그룹의 재무 건전성을 얼마나 심각하게 훼손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태양물산의 자산이 얼마나 위험하게 사용되었는지를 설명했다. 그녀의 보고는 최 명예회장이 이해하기 쉬운 경영의 실패와 시스템의 붕괴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최정수 회장은 처음에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듣다가 점차 표정이 굳어졌다. 그는 아들이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그래서 나더러 어쩌라는 거요? 이미 나는 경영에서 손을 뗀 사람이요. 회장님께서 평생을 바쳐 이룩하신 태양이 아드님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무너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지원은 그가 감추고 있던 JNB 홀딩스 관련 자료 한 장을 조용히 내밀었다. 횡령의 증거가 아닌 가치영의 페이퍼 컴퍼니를 5천억에 사들여야 하는 경영적 판단 착오의 증거로서였다. 최정수 회장의 손이 분노로 떨렸다. 이 어리석은 놈. 그는 아들이 자신의 눈을 속이고 회사를 망치고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회장님, 지원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틀 뒤 이사회가 열리고 그 주에 임시 주주총회가 열립니다. 최민혁 대표는 이 모든 것을 강행할 것입니다. 지원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는 주주로서 회장님께서 일생을 바친 회사를 지켜주실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여 감히 찾아뵈었습니다. 부디 현명한 판단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그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조용히 물러났다. 그녀가 떠난 뒤에도 최정수 회장은 한참 동안 그 자료를 쥔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최민혁은 이틀 뒤 열릴 이사회를 준비하며 자신의 사무실에서 밤을 새우고 있었다. 그는 자신을 배신하려는 이사들을 압박할 역공 카드를 준비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이길 수 있다고, 이 모든 혼란은 그저 잠시뿐이라고 확신했다. 그러나 그의 성체는 이미 내부에서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성의 기둥을 모두 빼내고 이제 가장 약한 천장 하나만 남아있을 뿐이었다. 주주총회 뒤일, 대한민국 재계십이 태양그룹의 운명을 가를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여의도 증권가는 폭풍전야의 고요함에 휩싸였다. 모두가 숨죽인 채 태양그룹의 임시 주주총회에서
어떤 격돌이 벌어질지 주목하고 있었다. MA 안건을 둘러싼 찬반 여론은 그 어느 때보다 팽팽하게 맞섰다. 언론들은 연일 최민혁 대표의 리더십을 시험대에 올렸다. 태양그룹 본사 40층의 CEO 집무실. 그곳은 더 이상 제왕의 공간이 아니었다. 최민혁은 거의 이틀 밤을 새운 상태였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었고 최고급 원목 책상 위에는 재떨이가 넘칠 듯이 차 있었다. 며칠 전 열린 이사회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믿었던 이사들이 하나둘 건강상의 이유나 심도 있는 재검토를 핑계로 그의 편에 서길 주저했다. 강지원이 뿌린 익명의 보고서가 모든 것을 망쳐놓았다. 국민연금은 공식적으로 MA 안건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고 한영은행은 당장이라도 채권 회수에 들어갈 듯 그를 압박했다. 그가 믿었던 힘과 돈의 논리가 보이지 않는 적에 의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통제하던 성이 모래성처럼 허물어지는 것을 지켜봐야 했다. 김 실장, 지금 당장 법무팀, 아니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 변호사라도 데려와. 최민혁은 김영훈 실장에게 고함을 질렀다. 주주총회 연기시킬 방법, 아니면 그 아레테라는 놈들 의결권을 무효화시킬 방법이라도 찾아내. 그 여자, 그 강지원이라는 여자가 이 모든 일의 배후야. 그는 이제 강지원의 이름을 저주처럼 내뱉었다. 김영훈 실장의 얼굴도 말이 아니었다. 그 역시 자신이 동원한 그림자 조직이 유령 하나 잡지 못했다는 사실에 자존심이 상한 상태였다. 회장님, 법적으로 주주총회를 연기할 명분은 없습니다. 이미 소집 공고가 나갔고 국민연금까지 반대 의사를 밝힌 상황이라 연기한다면 시장의 불신만 키울 뿐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기어들어가고 있었다. 쓸모없는 놈. 최민혁은 손에 잡히는 크리스탈 문진을 벽에 던져버렸다. 유리가 박살나는 소리가 방안을 울렸다. 그럼 어쩌라는 거야. 내일 그 망할 주총에서 그 여자애가 설치는 걸 그냥 지켜만 보라고? 내가 이 자리까지 어떻게 올라왔는데 고작 계집애 하나 때문에 모든 걸 망치게 둘 순 없어. 그는 이성을 잃고 포효했다. 그는 마지막 발악을 준비했다. 그는 자신이 여전히 이 게임의 주인이라고 믿고 싶었다. 의장 직권. 그래, 의장은 나야. 주주총회 당일 현장에서 물리적으로라도 막아, 용역이라도 동원해. 그 여자가 발언대에 서지 못하게 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안건을 통과시켜야 해. 최민혁은 이미 합법적인 승부가 아닌 폭력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다. 같은 시각 아레테의 지하 벙커는 차분하지만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강지원은 자신의 팀원들과 함께 마지막 리허설을 진행하고 있었다. 중앙 스크린에는 내일 주주총회에서 상영될 프레젠테이션의 최종본이 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MA 반대 자료가 아니었다. 그것은 최민혁에 대한 완벽한 기소장이었다. 박 팀장, 현장에서 돌발 변수가 생길 경우 예비 자료 이안으로 즉시 전환할 수 있게 준비해줘. 지원이 냉정한 목소리로 지시했다. 박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대표님, 국민연금과 주요 기관 투자자들 측에 우리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최종 의결권 가이드는 모두 전달 완료했습니다. 그들도 바보는 아니니 내일 올바른 선택을 할 겁니다. 윤기태는 자신의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태양그룹 측에서 고용한 용역업체 동향도 파악 중입니다. 내일 주총 현장이 꽤 소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대표님의 신변 보호가 최우선입니다. 그는 해킹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보안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었다. 그들은 이미 최민혁이 어떤 인간인지 잘 알고 있었다. 지원은 프레젠테이션의 마지막 페이지를 응시했다. 그 페이지에는 단 하나의 이름만 적혀 있었다. 페리어스. 최민혁은 자신이 태양이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태양은 모든 것을 비추지만 스스로를 태우기도 해. 그녀는 팀원들을 돌아보았다. 내일 우리는 그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그리고 그 오만함의 대가가 무엇인지 모든 사람 앞에서 증명할 거야. 김영훈 실장의 살인교사 미수 증거는? 박시연이 물었다. 지원은 잠시 눈을 감았다. 그건 최후의 카드야. 최민혁이 마지막까지 발악하며 우리를 음의 세력으로 몰아갈 때 사용할 거야. 그가 스스로 자신의 목을 조를 기회를 줘야지. 그녀의 전략은 상대방이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것.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처참하게 떨어지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지원에게도 이번 일은 단순한 투자가 아니었다. 과거 그녀가 존경했던 아버지가 바로 이런 최민혁 같은 부패한 경영진의 탐욕 때문에 모든 것을 잃고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돈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정의가 승리한다는 것을, 그리고 탐욕은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싸우고 있었다. 바로 그날 밤 최민혁도 강지원도 모르는 또 다른 움직임이 있었다. 평창동 저택. 최정수 명예회장은 며칠 전 강지원이 다녀간 이후 깊은 고뇌에 빠져 있었다. 그는 처음에는 아들을 의심하지 않으려 했지만 강지원이 남긴 자료는 너무나도 명백했다. 그것은 아들이 회사를 사유화하려 한 추악한 증거였다. 그는 늙은 집사를 불렀다. 내일 주주총회에 나갈 준비를 하게. 그리고 이 명단에 있는 분들에게 연락을 넣어주게. 내가 직접 만나 뵙고 싶은 일이 있다고. 명단에는 태양그룹의 창업 공신이었으나 최민혁이 경영권을 잡은 후 밀려난 늙은 임원들과 최 명예회장의 개인 자금을 운용하는 숨겨진 지분 관리인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최정수 회장은 아들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었지만 아직 영향력까지 물려준 것은 아니었다. 그가 수십 년간 쌓아온 신뢰와 그를 따르는 진짜 태양의 뿌리들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그는 아들의 폭주를 막기 위해 자신이 평생을 바친 회사를 지키기 위해 마지막 결단을 내려야 했다. 그것은 아버지로서가 아닌 창업주로서의 책무였다. 주주총회 당일 아침이 밝았다. 서울의 하늘은 이상하리만치 맑았지만 여의도 태양그룹 본사 지하 대강당 앞은 일은 아침부터 모여든 주주들과 기자들, 그리고 정체불명의 용역들로 인해 살얼음판 같은 긴장감이 흘렀다. 최민혁은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결전의 장소로 향했다. 그의 얼굴에는 어젯밤의 광기 대신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는 오만한 미소가 다시 걸려 있었다. 그리고 반대편, 강지원은 단정한 네이비색 정장 차림으로 차에서 내렸다. 그녀의 손에는 노트북 가방 하나만 들려 있었다. 그녀는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와 저기에 찬 시선들을 뚫고 마치 자신의 무대에 오르는 배우처럼 당당하게 건물 안으로 들어섰다. 모든 운명을 결정할 심판의 날이 드디어 시작된 것이다. 태양그룹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는 대강당은 수백 명의 주주들과 기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공기는 보이지 않는 화약 냄새로 가득 차 있었다. 단상에 오른 최민혁의 얼굴은, 그러나 전날 밤의 광기 어린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완벽하게 통제된 대표이사의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고용한 건장한 용역 직원들이 보안이라는 명목으로 강당 곳곳에 배치된 것을 확인하고는 만족스러운 듯 헛기침을 했다. 친애하는 주주 여러분, 태양그룹 대표이사 최민혁입니다. 그의 낮고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졌다. 최근 시장에 불필요한 소음들로 인해 심려가 크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태양그룹의 빛나는 미래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는 진서바이오 인수가 가져올 장밋빛 청사진을 화려한 프레젠테이션과 함께 쏟아내기 시작했다. 그는 교묘하게 JNB 홀딩스의 존재를 글로벌 라이선스 관리를 위한 효율적 포트폴리오라 포장했고,
태양물산의 불법 담보 대출은 MA를 위한 선제적 자금 확보라는 말로 덮어버렸다. 그의 연설은 너무나 당당하고 확신에 차 있어 일부 소액 주주들은 역시 최민혁이다라며 술렁이기 시작했다. 그는 이 전쟁에서 자신이 이겼다고 확신했다. 그렇게 30분간의 일방적인 발표가 끝나고 의례적인 질의응답 시간이 다가왔다. 최민혁과 한통속인 의장이 서둘러 안건 표결을 진행하려던 순간이었다. 의장님, 안건 상정에 앞서 긴급 동의안 발의를 위한 의결권 확인을 요청합니다. 조용하지만 강당 전체를 울리는 목소리가 정적을 깼다. 모든 시선이 목소리가 들린 곳으로 향했다. 최전열, 기관, 투자자석. 강지원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서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노트북 하나만 들려 있었다. 최민혁의 미간이 좁혀졌다. 저 여자, 감히 저 여자가 여기까지 기어들어왔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비웃음을 날렸다. 아레테 인베스트먼트의 강지원 대표 아니십니까? 이런 중요한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분 같은데. 당신 내 같은 소액 주주가 발언권을 얻으려면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지원이 그의 말을 잘랐다. 아레테 인베스트먼트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단독 주주 자격으로 발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아레테는 본 임시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 한미자산운용을 비롯한 14개 국내외 기관 투자자 및 개인 주주 연합의 공식 대리인 자격을 위임받았습니다. 강당이 얼어붙었다. 본 연합이 확보한 총 의결권 주식수는 태양그룹 총 발행 주식의 42.3%입니다. 폭탄 선언이었다. 최민혁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42.3%. 그것은 자신을 지지하던 5호 지분을 모두 합친 것보다도 많은 사실상의 경영권을 의미하는 숫자였다. 거짓말. 의장은 당장 저 여자의 자격을 확인해. 최민혁이 소리쳤지만 이미 국민연금 측 담당자가 일어나 사실입니다. 우리는 모든 권한을 강지원 대표에게 위임했습니다. 라고 확인 사살을 했다. 지원은 보조 발언대로 천천히 걸어 나갔다. 그녀가 노트북을 연결하자 최민혁이 띄웠던 장밋빛 프레젠테이션 화면이 사라지고 검은 바탕의 단순한 차트 하나가 스크린을 가득 채웠다. 최민혁 대표의 미래에 대한 발표는 잘 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진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의 첫 번째 슬라이드는 JNB 홀딩스의 실체였다. 최 대표가 효율적 포트폴리오라 부른 이것은 실제 가치 영원의 쓰레기 특허들로 채워진 5천억 원 규모의 유령 회사입니다. 그녀는 진서 바이오 내부 고발자로부터 확보한 원본 데이터와 JNB 홀딩스 설립 과정을 입증하는 서류들을 차례로 띄웠다. 두 번째 슬라이드는 태양물산의 불법 담보 대출이었다. 최 대표는 5천억 원의 횡령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사회 승인 없이 태양그룹의 핵심 자산인 태양물산을 불법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배임 행위입니다. 이사석에 앉아있던 이사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들은 이제 최민혁이 아닌 다가올 검찰 수사를 두려워하고 있었다. 헛소리, 저건 다 조작된 거야. 음의 세력의 주가 조작이라고 최민혁이 단상에서 고함을 질렀다. 보안 요원들 뭐해? 저 여자 당장 끌어내. 그가 신호를 보내자 강당 곳곳에 배치되었던 건장한 용역 직원들이 일제히 지원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주주들이 비명을 지르며 아수라장이 되었다. 하지만 그들이 지원에게 도달하기 전 강당의 뒷문이 활짝 열렸다. 멈추시오. 지팡이를 든 노인의 우렁찬 목소리가 모든 소음을 압도했다. 최정수 명예회장이었다. 그가 자신의 오랜 비서와 창업 공신들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강당으로 들어섰다. 모든 용역 직원들이 자신들의 진짜 주인이었던 노 회장의 등장에 얼어붙었다. 아, 아버지? 최민혁의 목소리가
당황으로 떨렸다. 아버지가 이곳에 나타날 것은 예상하지 못했다. 최정수 회장은 아들에게 눈길도 주지 않고 강당 중앙을 가로질러 발언대 앞까지 걸어왔다. 그는 지원을 막아서던 용역들을 차가운 눈으로 훑어보았다. 누가 감히 내 회사에서 내 주주들 앞에서 폭력을 쓰려 하는가? 노 회장의 일갈의 용역들은 슬금슬금 뒤로 물러났다. 최정수 회장은 지원을 바라보았다. 미안하오, 젊은 주주. 내가 아들을 잘못 키운 탓이오. 부디 계속해 주시오. 태양의 모든 주주들이 진실을 알 수 있도록 그는 지원에게 길을 터주었다. 그것은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마지막 사형 선고였다. 지원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인 뒤 다시 스크린을 향했다. 최민혁 대표는 이 모든 것이 조작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증거를 공개합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엔터키를 눌렀다. 스크린에 뜬 것은 단 하나의 단어였다. 헬리오스, 헬리오스. 최민혁 대표가 호주에 소유한 경주마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녀는 복잡한 스위스 은행의 자금 흐름도를 띄웠다. JNB 홀딩스의 5천억 원이 수백 개의 유령 계좌를 거쳐 최종적으로 흘러 들어가는 단 하나의 신탁 계좌. 그 계좌의 수익자가 바로 헬리오스였다. 이것이 최민혁 대표가 주주들의 돈 5천억 원을 훔쳐 숨기려 한 자신의 비밀 금고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최민혁은 다리가 풀려 단상 위에 주저앉았다. 그의 오만한 가면은 완전히 벗겨지고 공포와 절망에 질린 한 남자의 얼굴만 남아 있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쾅! 강당의 정문이 거칠게 열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입니다. 모두 그 자리에 멈추십시오. 수십 명의 검찰 수사관들이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은 망연자실한 최민혁을 향해 곧장 걸어갔다. 최민혁 씨, 특정경제범죄가 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현 시간부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이 차가운 목소리로 체포영장을 낭독했다. 최민혁은 멍하니 수갑이 채워지는 자신의 손목을 바라보았다. 그는 수사관들을 경멸의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아버지를 그리고 분노에 찬 주주들을 차례로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은 마침내 모든 것을 끝내고 조용히 노트북을 덮고 있는 강지원에게 멈췄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다. 이 모든 것을 설계한 사람이, 자신을 이 지옥으로 떨어뜨린 사람이 바로 자신이 하찮게 여겼던 저 여자라는 것을. 그는 이성을 잃었다. 그는 자신을 끌고 가려는 수사관들을 뿌리치고 지원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려갔다. 그는 지원을 공격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수백 명의 주주와 수십 대의 카메라 앞에서 그녀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다. 털썩 거대한 강당의 무릎뼈가 바닥에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는 지원의 재킷 자락을 붙잡고 절규했다. 잘못했어. 내가 다 잘못했어. 제발 날 살려줘. 강 대표, 원하는 거 다 줄게. 돈, 내 모든 걸 줄게. 제발. 그녀를 하찮게 본 CEO가 불과 며칠 뒤 주주총회에서 그녀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다. 최민혁의 처참한 구걸은 대한민국 재계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순간으로 생중계되었다. 강지원은 자신을 붙잡고 매달리는 남자를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승리감도 동정도 없었다. 당신이 용서를 구해야 할 대상은 내가 아닙니다. 그녀는 최민혁의 손을 냉정하게 뿌리쳤다. 당신이 그토록 하찮게 여겼던, 당신이 훔치고 배신한 바로 저 주주들입니다. 수사관들이 달려들어 최민혁을 거칠게 끌어냈다. 그는 강지원, 이게 같은 년,
이라며 마지막까지 발악했지만 그 소리는 강당의 함성에 묻혀 사라졌다. 모든 것이 끝났다. MA 안건은 자동 폐기되었고 태양그룹은 최정수 명예회장을 중심으로 한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했다. 언론은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렸다. 정의로운 주주 행동주의의 승리라며 아레테 인베스트먼트와 강지원을 영웅으로 치켜 세웠다. 하지만 지원은 인터뷰 요청을 모두 거절하고 조용히 사라졌다. 그녀는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태양그룹 본사 건물을 바라보며 지하 벙커에 윤기태와 통화하고 있었다. 대표님, 헬리오스 계좌 동결 확인됐습니다. 완벽한 승리입니다. 윤기태의 흥분된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원은 거대한 빌딩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낮게 대답했다. 아니, 이건 승리가 아니야, 윤 팀장. 그냥 정의가 제자리를 찾은 것뿐이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직 많이 남았어. 그녀는 코트깃을 여미고 다시 차가운 도시의 인파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